하이썸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거의 신드롬급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넷플릭스 글로벌 1위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기에 놀랍지 않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는데요. 보통은 작품 공개 이후엔 순위가 확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영화는 1위에서 살짝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추세를 다시 뒤집고 1위 국가 순위를 늘리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버린 것이죠.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순위 매체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22개국 1위에서 23개국 1위, 26개국 1위로 올라가다가 33개국 1위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23개국 1위로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32개국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목격된 바 없는 놀라운 저력인 것인데요. 이미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의 탑10에 오른 이 영화는 그 모든 국가 순위 차트에서 최정상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응을 두고 현지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디즈니의 겨울왕국과 같은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를 K-팝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호평인데요. 리뷰 매체 커먼센스 미디어의 제니퍼 그린은 이런 인기와 고평가에 대해 K-팝 음악 세계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누가 싫어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K-팝의 위력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뒷심은 작품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영화에 실린 앨범 트랙들의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노래를 먼저 들은 후에 영화가 궁금해져서 찾아보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든과 How It's Done 같은 곡들은 조회수 1000만을 훌쩍 넘어 2000만을 찍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작사인 소니는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소니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 영화 관련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진짜 제대로 대형 노를 젓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작품을 전 세계에 뿌린 최대 수혜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넷플릭스 숍 메인 페이지는 K-팝 데몬 헌터스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넷플릭스 숍에 개별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된 작품들은 딱 3편인데 K-팝 데몬 헌터스가 기묘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과 함께 바로 그 3개 작품 중 하나가 된 것이죠. 한편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여 기사로 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소 중에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K-팝 사운드 트랙들이 있었다는 기사는 이 영화 속 음악들은 스포티파이 주간 탑 앨범 순위 5위에 올랐고 데일리 탑송에서는 나란히 줄을 세워버릴 정도로 큰 인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블랙리스트의 작가 겸 프로듀서인 존 아이젠드레스가 K-팝은 오늘날 가장 극적인 음악 장르라고 평가한 부분을 전하면서 그런 점이 이 영화가 일반적인 뮤지컬 영화와 차별화된 점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버라이어티 역시도 이 영화의 높은 인기가 넷플릭스 숍에 끼친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상품 출시 이후 넷플릭스 숍에는 신규 고객이 무려 400%나 증가했다는 기사는 이 영화 관련 상품들은 처음엔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되었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새로운 물량이 대거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대박이 난 상품들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티셔츠들과 신비로운 한국의 호랑이 봉제 인형으로 이 상품들은 이미 올해 넷플릭스 숍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등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인형의 대박과 맞물려 우리 역시도 얻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영화 속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들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인 호랑이와 까치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딧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인들은 이 영화의 까치와 호랑이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의미 때문이란 것과 한국의 전통 미술에 백호와 까치가 함께 등장하는 자코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백호는 한국 문화에서 강력한 보호 본능을 상징한다는 점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게시물의 댓글 중에는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상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서 미술사 수업을 듣고 있는 기분이야. 고마워. 이 두 캐릭터 너무 좋았는데 이것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어. 전통을 활용한 정말 좋은 오마주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속편을 내놓으라는 글로벌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입니다. 현재 글로벌 리뷰 매체 IMDb에서 시청자들은
백설공주 같은 거나 만들고 있는 디즈니가 이걸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부터 이건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작품이다 라면서 작품에 대한 극찬과 함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강민지 감독이 직접 자신에게 속편을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캐릭터들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적인 이야기 등 아직도 풀어내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영역들이 많다면서 나 할 이야기 많아, 나 한국 문화 이야기 더 하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 더더욱 속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대중매체 CBR은 자신들이 추천 시놉시스까지 써서 속편을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K-팝과 한국의 신화적 요소가 완벽히 어우러진 K-팝 데몬헌터스에는 한국의 샤머니즘 요소들도 녹아있고 다양한 한국의 시대상이 펼쳐지기에 속편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미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와 루미 부모님들의 미스터리는 속편을 위한 완벽한 설정이고 진우가 다시 돌아와서 펼칠 이야기 등 이 작품은 속편 정도가 아니라 시리즈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세계관이 매우 깊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매체는 미국 대중매체 스크린랜트였습니다. 그것은 실사판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강민지 감독이 던진 화두였습니다. 강민지 감독이 K-팝 데몬헌터스의 실사판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인데요. 드래곤 길들이기의 실사판을 너무 재미있게 봤기에 그걸 보면서 K-팝 데몬헌터스의 실사판을 떠올려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영화의 실사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질 것 같다고 동의하면서 이 영화는 K-팝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액션과 퍼포먼스를 조화롭게 접목하고 있기에 실사 영화로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이 영화의 속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사판 K-팝 데몬헌터스를 보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기사는 이건 심지어 본격적인 극장 개봉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넷플릭스를 대표할 프랜차이즈로 올라설 많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렇지만 기사는 일단은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 속편으로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린랜트도 CBR과 같이 속편으로 풀어낼 만한 몇 가지 스토리라인이 벌써부터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디즈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장르가 가진 엄청난 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등장 가능성에 너무나 신나서 들떠있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K-팝과 한국을 무기로 넷플릭스만 대박나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초대형 메이저 스튜디오가 등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세계 최대의 음반사 중 하나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왕국 중 하나인 유니버셜인데요. 유니버셜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TV 시리즈 프랜차이즈에 K-팝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버라이어티는 유니버셜이 피치 퍼펙트의 K-팝을 접목하여 TV 시리즈 제작에 돌입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먼저 이 피치 퍼펙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2012년에 첫 개봉한 미국 뮤지컬 청춘 영화의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미국 대학 아카펠라 그룹의 경쟁과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은 이후 3편까지 제작되어 6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달성했고 2022년에는 TV 드라마 시리즈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품은 한마디로 미국 뮤지컬 코미디 장르의 신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세계적인 팝 가수 제시 제이의 플래시라이트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직 미국 팝음악의 힘으로 글로벌 확장을 했던 이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이젠 미국 팝이 아닌 K-팝으로 갈아타겠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프랜차이즈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K-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유니버셜의 전략은 K-팝 데몬헌터스를 만든 소니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소니와 유니버셜 모두 자신들만의 역량으로는 안 되기에 영향력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거대한 K-팝의 힘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K-팝의 글로벌 위상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 대중매체 베인테 미누토스 역시도
K-팝은 엄청난 문화적 쓰나미로서 한국을 훨씬 넘어선 규모로 커졌다면서 그렇기에 넷플릭스도 K-팝을 활용한 전략을 펼쳐 성공을 거뒀고 유니버셜은 이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유니버셜은 K-팝을 주제로 피치 퍼펙트의 스핀오프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전 시리즈들이 추구했던 아카펠라 음악 세계마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니버셜은 피치 퍼펙트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를 아예 K-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국적 요소가 서구 콘텐츠에 등장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 그들은 한류 물결에 너도나도 올라타려고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대표적인 작품에다가 K-팝을 접목시키는 시대인 것이죠. 문득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007 어나더 데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리윤이라는 배우를 비롯한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는 배우들이 북한 군인 역할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야? 오버놈이야. 그 정도만으로도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말 나온다고 신기해하던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죠. 한류가 언젠가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한류는 전 세계가 타고 있는 물결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